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을 낳았어요. 어찌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정신없는 초보 엄마의 생활을 하는 와중에 우리 딸을 보고 있으니 문득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어디서 말 꺼내기 부끄러운 우리 시댁에 관한 기억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야기하지 못한 시댁 관련 이야기를 이곳에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친구의 소개로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하셔서 남편과 시어머니, 여동생 1명 이렇게 세 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자마자 운명처럼 허니문 베이비로 소중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 모두 임신을 축하하는데 시모의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임신하니? 돈 좀 더 모으고 천천히 애 가져도 되는데. 그러게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를 갖게 돼서 저희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귀한 아이를 갖게 돼서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그래 엄마. 사는 게 다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 돈은 앞으로 천천히 모아가면 되지. 우리 아들만 밖에서 고생하니까 그게 문제지. 같이 벌어야 돈도 얼른 모을 텐데 임신해서 집안에만 있으면 쓰기만 더 하겠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막달까지 일 다닌다고 하던데 너는 생각 없이 덜컥 휴가를 냈냐? 보통 며느리가 임신하면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고 걱정은 그 다음인데 시모가 걱정만 늘어놓으니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거기다 임신한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며 남편 돈만 축낸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복지가 좋아서 육아휴직 내면 월급의 몇 %씩 매달 나와요. 그리고 저도 가능하면 일 계속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자궁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중간하게 쉴 바에는 그냥 한 번에 쭉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휴가 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몸 생각한다고 너무 누워만 있지만 말아라. 적당히 움직이는 게 오히려 애한테 더 좋아. 적당히 쉬고 이참에 네 남편 신경 써서 내조하면 되겠구나. 결혼 전부터 느낀 건데 시모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신우 역시 그 재주를 물려받았고요. 임신해 있는 동안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되도록 시댁과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뼈저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시댁과 신혼집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시모는 집에서 쉬는 절 수시로 시댁에 오라며 불렀습니다. 몇 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쩌다 한번 시댁에 갈 때면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더덕이지. 네 남편하고 시누이가 더덕구이 환장하잖냐. 아는 지인한테 싸게 살 기회가 있어서 자식들 주려고 왕창 샀다. 손질부터 할 거 많으니까 얼른 앉아서 껍질 좀 깔아. 말이라도 며느리 먹이려고 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서 쉬는 저를 오라고 하면 늘 이렇게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시켰어요. 어머니와 함께 커다란 대야 2개 가득 쌓여있는 더덕을 일일이 다 손질하고 방망이를 두들겨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시모의 말에 더 힘이 빠졌어요. 임신했다고 온실 속 화초처럼 집에만 있으면 못 쓴다. 이렇게 몸을 팍팍 움직여줘야 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데 이럴 때 노는 손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너도 심심하지 않고 난 일손 거들어줘서 좋고. 그런데 어머니, 남편하고 아가씨 먹이기에 양이 너무 많지 않아요? 두고두고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디 우리만 입이냐? 이왕 하는 김에 주변 사람도 좀 챙겨줘야지.
아는 사람들 조금씩 나눠주면 남는 거 별로 없다. 시모는 가끔 교회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며 많이 만들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시간 많은 딸 놔두고 꼭 저를 불렀어요. 거기다 저랑 같이 하는 거면 덜 억울하진 않죠. 은근슬쩍 쉬면서 저한테 일을 다 떠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 가는 일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떤 날 하도 시댁에 오라고 불러서 가봤더니 어이없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네? 초롱이 산책을 다녀오라고요? 그래. 날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초롱이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잖냐. 내가 요즘 다리가 아파서 어려우니까 네가 데리고 나가서 산책 좀 시켜라.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호수 쪽으로 크게 몇 바퀴 돌고 오려무나?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산책시키기 귀찮으면 저한테 대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자궁이 약하니 되도록 무리 가지 않게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시모는 다 병원 상술이라며 많이 움직이는 게 건강해지는 거라고 억지 논리를 펼치며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아이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과 주말에 산부인과 간 김에 아이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저번에 유산기 있다고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움직여야 산모도 애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안일도 하고 좀 움직였는데 아이는 괜찮나요? 그래서 그런지 유산기는 여전하네요. 보통 일반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님 말씀처럼 움직인다고 문제 없어요. 하지만 산모님은 태생적으로 자궁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되는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되도록 안정기 될 때까지는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게 조절해 주세요. 아내의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남편은 되도록 시모가 불러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핸드폰에 시어머니라고 딱 뜨자 남편이 저 대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예요. 지금 집사람이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라서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서 쉬는 애가 뭐 그리 바쁘다고 전화를 못 받는지. 그러면 이따가 집에 좀 오라고 해라. 집이요? 집에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냥 내가 시댁에 오라고 했다고 좀 전하면 되지. 아니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건지 알아야죠. 무슨 일인데요? 뭐 별건 아니고 이따가 저녁에 내 친한 친구들 오는데 와서 저녁 식사 좀 도와주고 얼굴 좀 비추라고 부르는 거지. 네? 그런 거로 집사람을 부른다고요? 남편은 눈을 감고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일로 집사람을 왜 부르세요? 안 그래도 임신해서 몸조리 해야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라니.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하려고 왜 부르는지 물어봤냐? 다 필요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야. 결혼식 때 내 친구들이랑 잠깐 봤는데 이참에 결혼식장 와주셔서 감사했다고 인사도 드릴 겸 식사 한번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 며느리 음식 솜씨도 자랑하고. 지금 집사람 몸이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음식은 무슨 음식이에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어마어마한 거 시키는 줄 알겠네. 고작 음식 준비하고 인사드리는 게 뭐 어렵다고 힘든 일이라고 네가 다 나서냐? 사내 자식이. 그럼 이 나이에 엄마가 손수 음식 장만하고 친구들 맞이하랴? 이왕 며느리 들인 거 이참에 좀 써먹으면 내 위신도 살고 좋은 거지. 그거 좀 한다고 임신부 큰일 나는 거 아니다. 네가 그렇게 싸고 도는 게 더 안 좋은 거야.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몸을 얼마나 사리는지. 엄마, 오늘 집사람이랑 병원 다녀왔어요. 저번부터 있던 유산기가 아직도 있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궁이 약해서 유산하기 쉽다고. 안정기만 접어들면 괜찮은데 그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람 충분히 휴식 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건 되도록 동생 시키고요.
남편은 짜증내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저한테 다시는 시모 전화 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시모 성격상 신우랑 제 욕을 오만 가지 하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만나기라도 하면 오늘 일에 대해 화풀이를 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는 내 친구들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집에서 쉬니까 좋았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일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시모는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냈습니다. 너는 뭘 그렇게 유세 떠냐? 임신한 게 아주 유세지? 누군 임신 안 해봤나? 그거 좀 움직였다고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호들갑은. 내가 그날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친구들한테 제대로 기죽고 내 꼴이 아주 말이 아니다. 2번 임신했다가는 아주 시험이 잡겠어. 어머니, 그날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찮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너는 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하나뿐인 내 아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며느리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어째? 너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해라. 네? 어디 가는데요? 내가 어디 못 갈 곳이라도 데려갈까 봐 그러냐? 아니 시간 없으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나 해라.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나갈 준비를 하라는 시모. 썩 내키지 않은 마음을 뒤로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시모를 따라갔습니다. 몇 분 걸어가다 보니 시모가 다니는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시모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집사님, 이 시간에 교회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우리 며느리하고 교회 봉사하러 왔습니다. 저 혼자 교회 청소하러 간다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청소하냐며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역시 우리 조 집사님 며느리 잘 두셨네요. 시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참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럼 목사님, 저희는 청소할 테니 여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일 보세요. 예, 세아가 얼른 창문 다 활짝 열고 창고 가서 청소도구 좀 가져오렴. 저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 한마디 없이 그냥 데리고 나왔으면서 인자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며 청소도구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이 큰 교회를 혼자 청소하기 힘드니까 저 데리고 나와서 대신 부려먹고 채신도 세우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시모였습니다. 짜증이 확 났지만 교회 사람들도 있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청소도구를 바리바리 끌고 나왔습니다. 큰 예배당의 창문을 다 열고 먼지 들이마시면서 쓸고 닦고 의자 치우고 고되게 청소했어요. 시모는 다른 집사님이랑 수다 떨고 있는 탓에 그 넓은 곳을 저 혼자 다 쓸고 닦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 쪽에서 통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갑자기 청소하다 말고 배는 왜 만지고 서 있어? 아픈 배를 매만지고 있는 절, 시모가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배가 좀 이상해서요. 아이고, 그거 좀 청소했다고 배가 당기기라도 하냐? 아직 배도 안 불렀구만. 뭘 별거 아니니까 얼른 하던 거 마저 해라. 아랫배의 느낌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청소하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도착한 남편은 제 상태를 보며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배의 통증과 바삐 움직이며 제 상태를 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안하게 쳐다봤어요. 그러다 의사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서둘러서 준비해. 네, 선생님? 수술이라뇨? 우리 집사람이 왜 수술합니까? 혹시 아이한테 이상이라도 있는 건가요?
남편의 다급한 물음에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감이지만 뱃속 태아는 병원을 도착하기 전부터 심장이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안타깝게도 유산입니다.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는 와중에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울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안고 달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결국 저는 유산으로 인하여 수술받게 되었고 입원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은 시모에게 언성 높여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유산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청소를 시키실 수 있으세요? 엄마 때문에 소중한 우리 아이 잃었다고요. 이제 어쩔 거예요? 남편은 소리 높여 화만 냈고 시모는 별다른 말 없이 우물쭈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난 아들의 모습에 놀란 듯 보였고요. 남편은 집사람이 안정 취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 당분간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얼굴 보면 괜히 서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과 저는 둘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모는 절 찾지 않았고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신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아가씨가 해외지사로 발령받았다고? 이번 달 내로 대강 정리하고 출국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앞으로 어머니 혼자 지내시겠네? 뭐 그렇지. 그래도 자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신우의 갑작스런 해외지사 발령 소식을 듣고 혼자 지내게 될 시모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이내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시모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제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시모의 이야기를 아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부부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다시 소중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궁이 워낙 약한 탓에 어렵사리 시험관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임신했을 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임신 축하한다며 보약을 지어다 주셨어요. 이거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좋은 거로 지어온 거니까 하루에 2번씩 꼭 챙겨 먹어야 해? 엄마랑 아빠나 챙기시지. 내 한약은 뭐하러 지어왔어? 한번 유산되고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몸조리 잘해야지. 한의사한테 네 상태 다 잘 말하고 특별히 부탁해서 귀한 거로 지은 약이니까 시간 맞춰서 잘 챙겨 먹어. 그리고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집에서 푹 쉬고. 엄마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 아기한테도 좋은 거야. 알겠어. 고마워 엄마. 참, 저기 너 시어머니랑은 어떻니?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랑 괜찮니? 임신했다니까 축하한다는 말 없고? 그냥 그래. 남편이 내 생각해서 어머니 만날 일을 최대한 줄이더라고. 그래서 명절 때 말고는 잘 안 봤어. 연락도 안 했고.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시모와 만날 일이 많이 없었고 시모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일로 미안해서 제게 연락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또 남편이 되도록 제게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야기해놨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도 시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사히 안정기를 잘 보내고 만삭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무거운 몸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아가, 나다. 너 지금 집이지? 네, 집이에요. 그러면 집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좀 오거라. 어머님 집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뭐 별거 없고 그냥 너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한 거 아니니? 임신했는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적적할 것 같고 내가 좀 말벗해주면서 챙겨주려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신우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구나.
그 먼 나라에서 일하다가 한국 들어오는데 얼굴 보고 인사 좀 해야지. 마침 곧 있으면 신우 생일인데. 신우가 외국에 나가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아도 오랜만에 귀국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괜히 제가 시모 얼굴 보기 불편해할까봐 남편이 숨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인사나 하지 싶어서 시모에게 신우가 언제 오는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아가씨 귀국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아가씨 언제 오신대요? 생일날에 맞춰서 온다는구나. 그 먼 나라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 네 신우가 글쎄 꼬막 무침을 먹고 싶다고 하네? 한국 음식이 그리울 만도 하지.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오는 것도 환영하고 신우 생일도 축하할 겸 생일상 좀 거하게 차리자꾸나. 전처럼 나랑 오랜만에 장도 보고 신우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야겠다. 이 늙은 내가 혼자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니 네가 와서 좀 도와다오. 오랜만에 만나는 신우와 좋은 만남으로 인사 나눠야겠다 싶었는데 시모의 말을 듣고 보니 또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시모 말은 저더러 신우 생일상을 상다리 부셔지게 차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모는 저보다 음식 솜씨도 없고 성격상 이것저것 하는 걸 귀찮아해서 보나마나 저한테 다 떠넘기려는 수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기분이 슬슬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렵게 임신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만삭이라 몸도 무거운데 저더러 아가씨 생일상을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언제 너 혼자 생일상 다 차리라고 했냐? 말안보 참 이상하게 하네. 그저 같이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지. 뭘 또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니?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을 비꼬아 듣는 것도 체주다. 행여나 우리 아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좀 도와다오.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분명 다 시키실 거잖아요. 아가씨 오랜만에 집에 오는 거고 마침 생일이니 겸사겸사 인사 나누고 축하하는 건 좋은데 생일상 차리는 건 무리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장보고 음식 준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차라리 밖에서 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두 발 벗고 맞이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가 어째?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음식 준비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신우 생일상 하나 못 차려준다 그러냐?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그거 좀 도와준다고 큰일이 안 하겠어? 그동안 아들 때문에 참아줬더니만 아주 시어머니 생각하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언제 너한테 음식 준비 다 하라고 했어? 그냥 조금 도와달라고만 했지? 어차피 안정기도 지난 만사가 아니냐. 그럼 전처럼 유산이고 뭐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무섭다고 이러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외식하는 것보다 직접 장봐서 손수 만드는 게 정성이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외식한다고 한들 정성들이 손맛 따라오겠어? 임신했으면 마음 곧게 써야 되는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도 임신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만삭인 몸으로 장보고 생일상 차리는 거 쉬운 일인지. 어머니는 장보고 음식 준비하는 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장볼 때 따라만 가시고 무거운 짐 다 드는 건 제 몫이잖아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맛이 어떻다 저떻다. 옆에서 참견만 하시지 도와주시지는 않잖아요. 시모의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제게 되려 더 큰 소리치며 잊지 말고 이틀 뒤 생일상 차릴 준비하라고 말하고 화만 버럭 낸 뒤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며느리에게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없었어요. 기분 상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는데 마침 집에 친정엄마가 찾아오셨습니다. 너 마침 집에 있었구나. 엄마가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우리 딸 좋아하는 반찬 좀 주려고 들렀어. 저번에 준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힘들게 이 많은 걸 다 들고 온 거야?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내가 집으로 갈 텐데. 아이고 됐어. 번거롭게 뭐하러 왔다 갔다 하니? 그냥 내가 오면 되지. 알겠어. 잘 먹을게 엄마. 고마워. 친정엄마는 준비해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시다가 제 목소리가 좋지 않자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이틀 뒤에 신우가 한국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마침 그날이 신우 생일이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더러 신우 생일상을 같이 차리자고 하시네. 신우가 꼬막 무침인가 뭔가 먹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 손 많이 가는 걸 언제 다 하고 있어? 어머니는 보나마나 나한테 다 시켜 먹으려고 전화한 거야.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신우 생일상 좀 차리라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네.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봐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오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면 또 고생고생해서 생일상 차리고 스트레스만 받고 올 것 같아. 뭐? 너한테 신우 생일상을 차리라고? 아니, 너 안 사귄 거 모르시니? 모르실 리가 있나? 당연히 아시지. 우리 어머니는 임신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 안 하셔. 겨우 임신했을 때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는데. 아까는 뭐라고 한 줄 알아? 유산한 거 내 잘못이래. 나 유산했을 때 지나가는 말이라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생일상 차리러 갈 거야? 우선 남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해보려고. 엄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러면 그 생일상 엄마가 차릴게. 뭐? 엄마가 신우 생일상을 차린다고? 엄마가 뭐하러 그래. 됐어. 괜히 힘들게 그냥 놔둬. 내가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아니야. 엄마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강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전해. 내가 신우 생일상 부러지게 해준다고. 괜히 엄마 힘들까봐 몇 번 말렸지만 친정엄마는 확고하셨어요. 다 생각이 있다며 시모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시모에게 친정엄마가 대신 생일상 차려주실 거라고 전했어요. 되려 시모는 얼씨구나 잘 됐다면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사돈이 대신 생일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럼 나야 좋지. 너도 음식 솜씨 좋지만 사돈 음식 솜씨도 좋지 않냐. 그러면 내일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사돈이랑 같이 보자꾸나. 네가 사돈한테 우리 딸이 뭐 좋아하는지 쭉 알려드리고. 좋아하는 시모를 두고 고민되었습니다. 엄마 말처럼 시모에게 전하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모든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급히 출장이 잡혔다며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눈치라서 신경 쓸까봐 신우 생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저는 시간 맞춰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저와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에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아이고 사돈, 새아기한테 들었어요. 우리 딸 생일상 차리는 거 도와주신다면서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새아기한테 이야기 듣고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돈 음식 솜씨 알아주시잖아요. 참, 그런데 생일상으로 뭐 차리실 거예요? 새아기한테 들으셨죠?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시모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고 어떤 음식을 한 건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시모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뭐가 좋다고 실실 웃어대? 생일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고 시모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놀라서 저는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서둘러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면서 소리쳤어요. 눈 크게 뜨고 애가 지금 어떤 꼴인지 봐.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임산부야. 당신 며느리 만삭이라고. 가뜩이나 배불러서 조금 움직이는 것도 힘든 애한테 뭐? 생일상? 감히 우리 딸한테 생일상을 차리라고 해?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네. 그래, 내가 순순히 생일상 차려준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더라니. 이러려고 그런 소리를 했구먼. 그래, 이러려고 그랬다. 왜? 당신 자식 귀하듯이 내 자식도 귀해. 소중한 내 자식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양심도 없지. 어떻게 만삭인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러다 저번처럼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때처럼 입 싹 씻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또 넘길 거냐고.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올라. 그래도 강서방 보고 꾹 참았는데 뭐? 생일상을 차려? 유산한 게 우리 딸 잘못이라고?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한 번만 더 만삭인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사돈이고 뭐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아있는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라고? 엄마는 마음속에 담아둔 말까지 다 꺼내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엄마의 호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서 소리쳤어요. 이놈은 옆에 내가 다짜고짜 머리채 잡고 흔들질 않나 막말하질 않나 아주 막 나가시는구먼. 이러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본인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죽을 때까지 내 며느리인데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나. 앞으로 더 못살게 괴롭혀줄 거야 내가. 뭐라고? 이게 진짜 끝까지? 엄마는 시모의 말에 또 격분하며 달려들었고 저는 황급히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시겠어요. 솔직히 어머니 저한테 미안해서 얼굴도 못 쳐다보셔야 하는 거잖아요. 잊지 못할 큰 상처 주셔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그때 그렇게 어물쩍 넘길 게 아니라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야 했어요.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좀 물을게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조금도 미안함이 없으셨나요? 이건 또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얼굴도 쳐다보면 안 되는데. 제 엄마까지 미친 짓 하니까 지도 똑같이 구는구먼. 누가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 봐 아주 쌍으로 미친 짓 하고 있다. 뭐라고요? 지금 미친 짓이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감정적으로 구니까 저라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겠다 싶었는데 시모의 막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폭발한 저는 처음으로 시모에게 할 말 다 했습니다. 미친 짓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 미친 짓 하는 사람은 어머님이에요.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직시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조금의 반성조차도 없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제가 어머니라면 며느리한테 창피하고 미안해서 얼굴 똑바로 못해요. 생일상이고 뭐고 그딴 되지도 않은 소리 꺼내지도 못한다고요. 그래도 난 못된 시어머니라도 내 남편 엄마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그딴 예의 조금도 베풀 수가 없네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내가 유산한 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 아이 죽인 사람 당신이라고. 당신은 살인자야. 알아? 뭐? 살인자? 임신했을 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서운했지만 좋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당신이 유산기 있는 날 몇 번이나 불러내고 부려먹어도
아이 걱정하는 마음만 있었지 당신 미워하진 않았다고요. 심지어 그렇게 허무하게 아이를 떠나보낼 때도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 아이 살려내려고 쌩 난리라도 피웠냐고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미안해 하겠지.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미안하니까 먼저 연락 못하는 거겠지 싶었다고요. 그런데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신우 생일상을 차리라니요? 시키는 사람으로서는 저거 왜 못하냐 싶겠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내 상황 돼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할 수 있겠어요? 나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엄마랑 나 함부로 대하는 꼴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보겠다고요.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내가 당신 며느리인 건 맞지만 서류상 며느리하고 실제적인 며느리는 오늘부로 때려치울게요. 시어머니고 뭐고 앞으로 대우 같은 거 없을 것이고 며느리로서의 효도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 아내로만 살 거니까 며느리 없다 치고 살아요. 이 일은 남편 출장 돌아오는 대로 다 말할 테니까 각오하고요.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 말에 놀라서 벙쪄있는 시모를 두고 엄마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줬어요. 물론 우리 엄마가 시모 머리채 잡은 것까지 말이죠.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엄마와 난 후회하는 거 하나 없고 사과할 마음 조금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런 거로 화를 왜 내? 잘했어. 장모님이 아주 잘하셨네. 우리 엄마지만 진짜 고집불통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정말 질린다, 질려. 당신 몸은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럼 됐어. 이번 일 내가 처리할게. 전에는 나도 엄마니까 참고 넘겼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한테 생일상을 차리라고 할 수 있어? 화 잘 안 내는 남편이 엄마처럼 분노하며 급하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모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집에 동생도 있는데 좋은 꼴 못 보일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집사람한테 이야기 다 들었는데 엄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만삭인 사람한테 동생 생일상을 차리게 하세요? 정말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예전에 집사람 힘들게 했으면 반성하고 깨닫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이 사람 생각을 조금도 안 해주냐고요. 제가 그때도 말했죠. 괜한 일로 집사람 부려먹고 힘들게 하면 엄마 안 보고 살 거라고. 저 그날 진심이에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엄마 아들로 안 살 거라고요. 뭐? 그게 지금 아들이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 엄마가 장모한테 머리털 쥐어뜯겼다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이 자식아, 내가 아주 자식놈 잘못 키웠네. 제 엄마 몰라보고 마누라 편만 드는 한심한 놈. 나도 필요 없어. 네, 앞으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마주치지도 말자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생기거든 그때 연락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실 때까지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놈아. 안 보고 산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냐? 나도 마찬가지야. 지금이라도 얼른 와서 너희 둘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용서해 주마. 아니면 두 번 다시 엄마 볼 생각 하지 마. 다신 안 보고 살겠다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물러서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되려 저희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라니 어쩜 저리 말할 수 있는지 고개가 다 저어졌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시모와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상식한 시모 안 보고 살아서 좋지만 내심 남편한테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그런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신우가 전화해서 개소리만 뱉어냈기 때문이죠. 언니, 애 낳았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 한 통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빠가 그런다고 해도 언니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예의 안 차리는 게 잘하는 짓이 아니죠. 거기다 제 생일상 차리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엄마한테 징징거려요?
다 큰 어른이? 그때 생일상 차렸어도 아무 탈 없이 애 잘 낳았을걸요?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얼른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동안 저지른 효도도 지울 겸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 좀 차려서 좋은 시간 보내자고요. 이왕 차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꼬마 무침도 좀 하고. 어때요? 괜찮죠? 애 낳고 힘들게 몸조리하는 저한테 이런 미친 소리를 해대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오만 욕을 다 뱉어주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나 미친 신혼년이나 아예 싹 다 차단해버렸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의향은 있지만 한 고집하는 시모 성격상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연락 끊고 남남처럼 살 듯 싶네요.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차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